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성장해왔다. 미래의 전쟁은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강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서해 상공에 우리 공군의 F-15기가 떴다.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엄청난 화력으로 지하 벙커까지 파괴하는 벙커 버스터다. 타우러스에는 맨피스토라는 특수한 탄두가 장착이 됩니다. 이 탄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지하 시설물, 지하 깊숙이 위치한 적의 사령부라든가 중요 군사 시설을 그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 난처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의 중심지를 향해 마하 0.95의 속도로 날아가 삼중 항법 장치를 이용. 전파 교란에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이중으로 구성된 탄두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터지면서 구조물을 초토화시키는데 그 위력이 가히 위협적이다 할 만하다. 전투기 중에 F-15K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덩치가 제일 크고 성능이 우수한 가장 최근 기술을 장착한 이제 전투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타우루스를 장착을 하게 되면 서해나 동해 좀 먼 바다에서 약간 그리고 이제 휴전선 밖에서 500km면 다 갈 수 있어요. 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인 미사일은 중요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우리 군은 오랜 기간 국산 미사일 개발에 힘써왔다. 그 노력의 결과 최초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천궁2가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됐다. 최대 사거리 40km, 한 개의 발사대에서 유도탄 8기를 탑재, 연발 사격이 가능해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불린다.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그리고 유도탄으로 구성된 천궁2는 통제소에서 레이더를 통해 위협 표적을 탐지하고 작전 요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발사대에서 유도탄이 발사되면 레이더는 유도탄의 데이터를 전송, 표적을 정확히 탐지 추적해 격추시킨다. 굉장히 정밀도도 높다. 그다음에 파괴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은밀성이 있다. 마지막 내려갈 때는 이제 일부 스텔스 기능도 거기다 놓아놨어요. 보통 레이더가 금속 같은 걸 가지고 RF를 쏴서 그거를 반사되는 걸 이제 그러니까 감지를 하는 건데 스텔스 도료를 칠하면 그 레이더 빔을 쏴도 그게 반사 없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요격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2020년 11월 천궁2가 실전 배치되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에 큰 힘이 실렸다. 천궁2 체계는 우리 기술과 방위사업 능력으로 탄도탄을 직격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전력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천궁2가 실전 배치되면서 고도 20km 이하는 패트리어트, 40km 이하는 천궁2가 방어하고 그 위는 사드를 배치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이 밖에도 보병 휴대용 미사일인 신궁과 첫 국산 대공 미사일 천막까지 우리 군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 중이다. 특히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은 전차 잡는 빛의 화살로 불리는데 2.5km를 날아가 900mm를 관통, 적의 전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 동급인 스파이크나 제블린보다 관통력, 유효 사거리 모두 우수하다 알려져 있고 후폭풍 발생 방지 기술을 적용해 실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 대전차 미사일들 혹은 대전차 로켓포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폭풍입니다. 반면에 이 현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폭풍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그런 지형 지문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궁의 기동성과 파괴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예멘 내전에서 쓰인 현궁 미사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의 성공을 공식화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 쌓아온 미사일 개발 기술의 집약체라 불리는 현무. 사거리 300km의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 2와 신형 순항 미사일인 현무 3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한 창문을 정확히 맞출 정도로 고도의 적중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최근 현무 시리즈의 끝판왕 현무 4가 등장했다. 대량 응징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거리 800km에 탄두는 한 4톤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현무 4입니다. 지난 7월 실험 성공이 공식화된 현무 4는 사거리 800km, 하강 속도만 마하 10이 넘는 괴물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지하 60m를 뚫고 들어가 적진을 파괴하는 최고의 벙커버스터인 미국의 GBU-57이 결코 부럽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이런 것들이 다 국내 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분야로도 이런 기술들이 또 사용될 수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높게 평가해야 될 우리 국산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이때 주도적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19년 건군 71주년 행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내린 헬기 수리오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첫 한국형 기동 헬기이다. 시속 26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수리오는 탐색, 구조, 의무 후송, 산불 진화 등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다. 4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수리온으로 우리는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이 되었다. 블레이드는 여기 보시는 날개인데요. 날개가 돌아가지 않고 고정으로 붙어 있지만은 이게 돌아가야만이 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핵심인 거죠. 헬기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출 제한 품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은 수리온 헬기의 성공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수리온의 미래형 전투 체계인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를 개발 접목시켜 앞으로는 드론을 통한 탐지 기능까지 탑재할 예정이다. 헬기 한 대가 수십 대의 드론을 통제를 합니다. 이 소형 드론을 저희들은 사냥개라고 부릅니다. 40km 후방에서 발진을 시켜서 사냥개가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사냥개가 나가서 지형을 관찰을 하고 적이 있으면 물겠죠. 그 사냥개가 물은 정보를 갖다 주면은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수리온을 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형 무장 헬기 LAH도 개발 중이다. 소형 무장 헬기 LAH는 위험 임무 지역에서 공중 발사형 다목적 무인기를 발사해 적군의 위치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 정보를 LAH에 탑승한 무인기 조종사에게 보낸다. 이 정보들은 분석 후 지상통제센터에서 타격 여부가 결정된다. 적진의 침투 없이도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헬기가 직접 통제까지 다 합니다. 지령하고 통제하고 자폭하고 지금 저희들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내년에 유무인 복합을 활용해가지고 데모 시험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력 개선을 위한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 개발의 결과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주요 선진국 중 세계 9위를 차지. 해외 무기 수출액도 매년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일부 수입하는 국가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공개가 허용된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콜롬비아, 필리핀 같은 나라에 수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신군 같은 미사일은 대공 미사일이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지금 수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형 미사일들은 국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향후에도
많은 그 수출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국방개혁 2.0의 최우선 과제도 디지털 국방이다. 주도적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방개혁 2.0은 격변하는 안보 환경 속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이다.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국방개혁 2.0을 연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국방 운영 혁신은 가상 및 증강현실을 적용한 과학화 훈련을 도입하고 군의 안전, 의료, 급식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병사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국방 통합 재난 관리를 추진한다. 둘째, 기술 기반 혁신은 국방 데이터 활용을 위해 모든 국방 자원을 연결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지능화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구축한다. 셋째, 전력체계 혁신은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혁신 기술을 목표로 한다. 미래 도전 국방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 또 하나는 핵심적인 진짜 이제 전력, 미래 무기를 확보하는 것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방 운영 혁신 중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은 가상 및 증강현실을 이용한 과학화 훈련이다. 육군 사관학교는 VR, AR을 이용한 통합 전투훈련 체계를 연구 중이다. 병력 지원 감소와 훈련 민원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학화 훈련.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군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형화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래 우리 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위산업 전시회에 눈길을 끄는 장비들이 있다.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의 개인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이다. 전투장비 13종과 피복류 10종, 장구류 10종 등 총 33종의 전투무기와 장비들로 위험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장비가 최첨단화된다. 청력보호 헤드셋은 폭탄 소리나 폭음 소리는 줄여주고 옆에서 말하는 작은 소리는 증폭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무전기랑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머리 윗부분에는 항공기에서 아군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모드가 연동이 가능한 그런 PR10별 IR 장비가 있습니다. 조준경과 표적 지시기로 유효 사격거리는 주간 기준 600m까지 늘어난다. 레이저 표적 지시기입니다. 비가시, 가시 기능과 적외선 후레쉬 기능이 있어서 야간에 야간 투시경과 연동해서 사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머 탄창으로 기존 탄창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투명한 탄창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탄알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탄창이 되겠습니다. 전술조끼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방탄복은 날아오는 소총탄을 막아내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병사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올해까지 일부 특전사와 특공 수색 부대들에게 보급된 워리어 플랫폼은 2024년까지 전방 12개 사단 보병대대에 보급될 예정이다. 복무기간도 단축되고 입대 저항도 감소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국민들의 수는 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이 워리어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됩니다. 싸우기 위한 전투 장비들을 보급하고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물자들을 보급하는 것이 워리어 플랫폼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창설된 부대도 있다. 바로 드론봇 전투단이다. 거기. 드론을 통한 정찰 및 적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봇 전투단은 다양한 드론들을 사용하는데 정찰 드론 SWID는 고도 1000m 이상에서 3km까지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10배 줌이 가능한
SWID의 광학렌즈는 지상군에 논의되어 공중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상의 아군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의 드론의 역할은 화력이 정확하게 위치해서 어느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는지 그 임무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드론이 공중에서 표적을 확인하고 좌표를 전송하며 드론에 촬영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광학 줌으로 세밀한 정보까지 수집이 가능하다. 이 정보는 곧 정확한 타격으로 이어진다. 드론에 장착된 열선 감지 장비는 사람의 체온을 추적해 숨어있는 거동 수상자도 순식간에 찾아낸다. 1-4 지역에서 거수자 1명 식별했습니다. 정찰 드론에 수류탄을 탑재할 경우 공중에서 수류탄 살포까지 가능해 직접 공격도 가능하다. 드론은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지난 8월 국방부는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 항공기 운영이 가능한 함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이 가능하고 항공기 운영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해양 전력 증강을 위해 3만 톤급 규모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한 다목적 군사기지인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 계획이 나온 것이다. 한국형 경항모는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초대형 항공모함에 비해서는 크기는 작습니다. 하지만은 향후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기 그런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해서 해상에서 항공모함 전투단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핵심적인 그런 수단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함정은 14,500톤급 독도함이다. 갑판에 5대의 헬기가 뜨거워내릴 수 있는 독도함보다 약 2배 큰 한국형 경항공모함이 만들어진다면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탑재될 예정인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항공기가 이제 이착륙을 할 때 이 엔진 배기열 같은 것들이 사실 이 갑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을 하는데 이 수직 착륙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기열이 그야말로 갑판으로 이제 내리 꽂는 정도의 엄청난 열을 수반하는데요. 우수한 조선 기술에 비해 항공모함 관련 기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경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게 경항모라는 것이 옵션의 성격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주변국이 갖거나 가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최소한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반드시 경항모를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항모라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 제주도 밑에 있는 남방 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야말로 수출입 그런 해상 교통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항모를 가지고 남방 해역에 들어왔을 때 그럼 과연 항모가 없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를 책임질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은 현재 사업에 필요한 선행 조치들을 추진 중이며 해군은 함정 전력화 시기에 맞춰 수직 이착륙 항공기 등 탑재 전력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화 지원 유수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은 바다로부터 올 것이 자명합니다. 주변국 대비 열세한 우리의 해군력을 고려할 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 전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쉼없이 진화하는 우리의 국방. 국민의 안전과 생명, 신념과 미래를 지키는 강한 국방. 디지털 강군 시대 방위력 개선이 그 답이 될 것이다.